자, 오늘은 사진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간단한 대담을 하려고 해. 반말해도 되는 거야? 아, 반말해도 되지. 여기 있는 사람만 나이 모아도 지금 200살이 넘어. 여기는 다 이제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분들이고 소개는 각자 알아서 좀. 저는 지금 중대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주종우라고 합니다. 몇 학번인지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학번 9학번입니다. 나이 저는 중부대 사진학과에서 패션, 인물사진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중앙대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91학번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부대학교에서 사진과 영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좀 약간 특이한 히스토리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사진을 해서 지금 3대째 사진을 하고 있는 집안의 김대욱이라고 합니다. 여기 김대욱 교수는 허바허바 사진관의 손자 장손. 장손. 장손인데 이름은 뺐겠지만 자, 장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너한테 별로 안 좋을 텐데. 난 뭐 무서울 거 없어. 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안 좋은데. 그들이 안 좋지 않을까? 부끄러운 건 내 할아버지만큼 못하니까 그건 부끄럽긴 하다.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까지 본인까지 3대째 사진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자고 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진하는 사람 진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첫 신호탄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번 질문지대로 해야지. 질문지대로. 요런 거 찍으면 재밌겠다. 요거 살려줘야지. 요런 거 크게 확대해가지고 요거 좀 살려주고. 자, 처음에 왜 사진학과 오게 됐는지부터 한번 너부터 해.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집이 사진 계속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 사진관이었으니까 청와대 사진도 다 찍고 뭐 할아버지 워낙 또 잘 하셨고 브랜드화도 시켰고 그래서 그냥 한 거지. 뭐.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업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사실은 우리가 뭐 C대 사진학과 나왔지만 이것도 좀 피처를 해주세요. 그냥 사실은 갈만 했어. 저도 김대욱 교수랑 약간 비슷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대전에서 은하수 사진관이라고 나름 큰 규모의 사진관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3남매 중에 둘째인데 네가 중대사진학과라는 게 있으니 가서 아버지 요 가게를 네가 이어야 되겠다. 중대사진학과 있는지도 몰랐는데 재밌겠는데 해서 사실은 대입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실기 준비해서. 참고로 재훈이 형은 조세현 선생님 밑에 오래 계셨었고 애꿀 잡지, 파퍼스 애꿀 모나 바자. 바자 뭐 이런 거 많이 찍으셨던 선배. 인재시죠, 인재. 그렇구나. 자, 주종우 교수. 난 사실 고3 때 예체능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미술하지 말라고 하고 어머니는 체육하지 말라고 하고 방황을 하다가 광고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되게 뭐 여류화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되게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는 사진학과가 맞다 추천을 받아서 사진학과 진학하게 됐고 수능 끝나고 한 달? 하루 종일 사진 찍고 암실에 갇혀가지고 현상하고 밀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사진을 하자고 사진학과에 들어온 건 아니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학과에 이렇게 입학하게 된 케이스. 처음 들었어요. 나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화가분 원망해요, 안 해요? 완전 만족하는 게 알고 보니까 사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어렸을 때 봐가지고 나를 잘 알았었나 봐. 이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다른 전공보다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나중에 그 아줌마 만나면 감사하다고. 우리 김대욱 교수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덜 벌린다고 나한테 맨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몇 년 전에 네가 네 친구들이 이제 막 상장하고 뭐 회사 대표 되고 그랬을 그럴 때 근데 뭐 글로 가면 되지 뭐 이제. 너? 뭐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기대 부탁드려요. 갑자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갖고 온 과제 사진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경우. 하나는 어떤 학생이 과제를 해왔는데 수위가 너무 세서 도저히 뭐 오픈할 수 없는 정도의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제 남자 동성애. 과제로 내주는 사진 주제가. 네, 이게 자기 작품을 디벨롭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 작품 개인적으로?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한 작업이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한 작업이었으면 그리고 한 80년대 90년대 쓰면 너무 센세이셔널한 작업이 됐겠다. 근데 이거 도저히 졸업 작품 혹은 뭐 어디에도 못 하겠죠. 아니 왜 아라키 같은 거의 남자 버전인가요? 보다도 세
수위도 어. 있고. 근데 이 학생이 그거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한 1, 2년 잠입 취재했다고 그래야 되나? 작업을 하려고. 인간관계를 오. 형성해야 되니까 네. 그 커뮤니티에 합류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되게 했는데 그 사진의 내용에 비해 너무 수위가 세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전이 됐든 책이든 뭐 발표됐든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 쉽지 않았겠다. 너무 세서. 그러니까 이게 센 거는 센 건데 그러면 사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흑백 다큐멘터리. 완성도가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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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깝겠다. 그거. 아깝죠. 중부대 졸업생. 아 중부대 졸업생이야. 금산. 중부대 금산 졸업생이라. 시절. 아니 근데 메이플 점프도 있고 왜? 그게 메이플스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게 표시. 쉽지 않지. 되게 더 엄격해진 것 같아. 지금 현재. 그죠. 옛날보다는 많이 엄격해.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엄격해졌고 왜냐면 젠더도 못 건드리고 어떤 인종에 대한 것들도 건드리기 좀 힘들어졌고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그 예술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오히려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사진가들의 작업,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세다. 뭐 케이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유명한 다른 사람 작업을 자기 작업이라고 해서 가져왔던 친구들도 있고. 카피를 한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사진을 갖고 온 거야? 카피해서 어.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수준이 낮아서 졸작에서 아니면 아니 그냥 일반 과제 일반 과제에서? 졸작도 사실은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 작품을 한 4학년이 됐다고 해서 다 이 학생들이 다 사진을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미 다른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졸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어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실력이 있어. 근데 학교도 잘 안 나와. 좀 농땡이야. 근데 사진 실력은 너무 좋은 애가 있고 되게 성실한 친구인데 사진은 노말해. 이런 두 학생의 부류가 있었을 때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학생은 어느 쪽 부류인지. 난 솔직히 애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재능 있는 학생 당연히 너무 좋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내가 만났던 학생들은 대부분 재능 있는 학생들 중에 꾸준히 열심히 하지 못한 학생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잘하는지 알잖아. 본인도 알 거잖아. 열심히가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라이트해지는 케이스를 많이 좀. 사실 이제 저는 학기 끝날 때마다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 너는 이런 게 참 좋고 이런 거 잘했다. 그리고 너는 참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사실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근데 너는 재능 부분보다는 넌 되게 성실한 부분이 되게 강해라고 얘기하면 사실 학생들은 되게 실망을 하는데 근데 너처럼 열심히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케이스도 난 많이 봤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왜냐면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모 선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 열심히 수업에 나가는 거 의미 없다. 사진을 잘 찍어서 멋진 사진을 제출하는 게 네가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 하는 모 선배가 있었어. 근데 나는 그 말은 100%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출결을 그렇게까지 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해요. 그 성실하다는 게 출결만 의미하면 큰 의미는 없는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거의 유일한 공정한 지표가 그거밖에 없어요. 작업에 대한 평가는 되게 상대적이거든. 지표로 표현되는 가장 이제 공정한 기준이 출결이니까 사실은 출결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성실하다냐는 좀 틀린 표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실하고 평범한 학생 좀 노력은 안 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고 보면 성실한 애들 훨씬 선호한 사진에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파인아트 장르, 커머셜 장르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장르 이외에는 사실은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걸로 다 메이크업이 되는 장르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어 어느 스튜디오를 운영해 열심히 하는 애들 다 잘 찍어. 사진 잘 찍는다는 의미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하는 평범한 친구들이 그 간극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다만 진짜 파인아트 계열이다. 상업 장르에서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 발휘해야 되는 장르는 좀 틀려질 수가 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승희 선배, 니키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각적인 사진을 학교 때부터 찍었다고 들었었거든요.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뭐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과 사진과 현저하게 다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학교 다닐 때. 형하고 동기 아니에요? 아니지 한참 선배지 2년 선배지. 아, 2년 선배인가? 니키리는 재능도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게 문제지. 사진이 성실하니까 틀렸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계속 그 뭐 민물군을 바꿔서 촬영한다거나 이런 게. 중앙대는 요즘에 어때요? 나는 학생들한테 1, 2학년은 성실해야 되고
3, 4학년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출석으로는 별로 확인을 안 하는 게 다 동의하시겠지만 진짜 맨날 첫째 줄에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 퀴즈를 보면 저 뒤에서 자고 있는 애는 다 맞았는데 맨날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 쉬운 퀴즈를 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치, 그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냥 출석이 모든 거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한다는 개념은 자기가 진짜 사진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찍을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성실하다가 출석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성실하다는 건 작업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 그럼 만약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저 내가 진짜 멋진 사진 만들어 올 테니까 한 달만 내가 빠지겠다. 근데 이거를 내가 F가 안 나오게 좀 막아달라 부탁을 하러 왔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중간 단계를 저한테 계속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를 하고 다음 주에는 뭐를 했는지 나한테 보여주면 가능하다. 수업은 못 나오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케이. 보통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도 많아. 아니, 심지어 한 학기 동안 저 다음 주에 뭐 어쩌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F 나가는 거고. 생각보다 재밌는 친구들이 많구나. 다른 질문인데 학생들이 과제로 갖고 온 사진을 딱 보고 교수님들은 얘가 앞으로 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쓰나요? 사실 학교에 있는 기간은 진짜 출발점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사진을 딱 봤을 때 무조건 감각적이고 좋은 사진을 떠나서 우리도 사진을 보면 이 친구는 진짜 성의껏 열심히 했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감각은 살짝 떨어지거나 중간 정도 되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꼼꼼히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든 잘 될 것 같고 감각이 진짜 좋다라는 친구들은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감각 없는데 제대로 안 찍었다? 그 친구들은 제대로 안 될 거고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보면 사진 찍을 때 뭐 감각이 90%네, 장비가 90%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게 둘다 말도 안 무조건 다 똑같이 있는데 감각까지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각만 좋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성실함도 성실하지만 워크플로우를 알아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 절차상의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감각으로 먹힐지 몰라도 필드에서는 감각 가지고 했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얘는 되게 잘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기죠. 근데 그게 좋은 사진 한두 장 갖고 평가되는 거 절대 안. 왜냐하면 좋은 이미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얻어 걸릴 수도 있어. 좋은 작업을 얼마나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얘 잘할 거야 졸업하면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게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잘 안 맞는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경제 이슈인데 그냥 사진을 놓게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조금만 1, 2년, 2, 3년만 더 끌고 가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2, 3년 필드에서 부딪혀 보다가 그냥 놓는. 그래서 너무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애인데 선생님 저 사진 그만뒀어요. 뭐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되게 많아졌어.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는 진짜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가서도 성공도 못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돌려서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해 보려고 하지. 알아듣나? 근데? 잘 못 알아듣는데 계속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 너 이거 했으면 너무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감각, 성실,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좀 아닌 친구들도 있고 지향하는 목표들이 있잖아. 학생들의 각자가.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게 돈이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야. 그러면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좋은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지향점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얘기는 하죠. 김대욱 교수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네 오늘. 하나 더 주시죠. 네.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뭐가? 이미지 너무 관리하시고. 뭘 관리해 지금 내가 할 얘기 다 했는데. 사진학과 졸업생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종업계에 비해 취업했을 때 페이먼트 수준이 좀 낮다. 경제적인 면이 경제적인 가장... 게.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진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좋은 대학, 뭐 좋은 학과에서도 거의 한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거든요. 스터디를 몇 년씩 하고 들어간 친구들이고, 사실 저희 과 나온 친구들도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성공해요. 아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죠. 예를 들면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같은 학과가 있으면 들어가서 첫 목표 이제 기사 같은 자격증 따야 거기도 되고, 자격 그리고 뭐 네. 의사들은 의대를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그 코스대로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예술학 전공하는 학생들, 음악이 됐든 미술 됐든 그러면 어디 취업하겠다라는 준비를 사실은 거의 4학년 막반에 돼야지, 그 전까지 그냥 자기 작업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니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준비 기간이 되게 짧은 친구들이 많죠. 김대욱 교수 술 한 잔 더 잘 드시네 오늘. 쭉쭉 들어가. 일하고 와서. 사실은 가르치기 힘든 게 필드 노하우나 필드 경험 이런 게 쉽지 않고, 왜냐하면 필드가 더 빨라 학교보다 사실은. 아니 필드가 빠르긴 한데 알려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류에 편승하는 유행 같은 걸 가르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알려주기도 쉽지가 않은 게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왜냐면 필드에서 바쁜데 돈 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료 받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것도 맞고. 마지막 질문. 눈이 안 보여. AI 시대. 아니 질문 읽어 그냥 모르겠으면 자 보고. 사진학과 출신 학생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어쩌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필름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디지털을 가르치고 AI까지 가르치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 AI도 결국은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령을 했을 때 얘가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AI가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주고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AI는 대충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되게 잘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고, AI일수록 우리가 목표되는 이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치다 보면 그냥 예쁜 건 나오지만 목적에 맞는 거는 오히려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요즘에 여기서 학원도 하고 뭐 책도 쓰느냐고 책도 쓰고 있어요? 집필 중입니다. 아니 나올 거야 이제. 아직 멀었어. 네, 책 제목이 뭔데? 비밀이야. 근데 내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에서 나왔던 사진 교재들이 있어. 유명한 것들이 몇 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샀어. 거기 보니까 흑백 필름에서 칼라 필름으로 넘어가던 시절에 나온 책들이 있어. 있죠. 그때도 충격이 어마어마했더라고. 맞아요. 논란도 많았고. 이게 흑백으로 찍은 게 진짜지. 칼라는 막 전시회도 뭐 안 쳐주고. 근데 결국에는 칼라 필름 쓰잖아. 근데 그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 게, 사실 우리가 필름을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디지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디지털은 사진이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디지털은 파일이라고 했어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던 시점,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가. AI로 넘어가는 시점. 근데 AI는 또 이미지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결국에는 역사를 보면 후자가 점령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필름이 롤필름으로 바뀌던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진은 이런 변화들이 되게 자주 있었고 일반인들의 유입도 되게 많았었고, 다른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유입이 거의 없고 이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AI 시대에 가장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분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만큼 개방적인 데 없죠. AI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가 그지. 모든 분야. 그래서 그치. 사진이 AI에 그런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주종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AI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툴로서 쓰는 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카메라 최고 잘 팔린대. 그리고 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최고 많고.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사진 작가처럼 이제 사진을 다룰 수 있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좋은 사진을 더 필요로 하게 됐어요. 여기에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사실은 우리가 영상의 시대로 사실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영상이 이제 길다고 쇼츠로 가잖아요. 쇼츠가 더 짧아지면 결국 사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시장, 광고 시장을 좀 좁아들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사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음악도 만들어 보는데 사실 그거를 만들면서 영상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일반 사람들이 AI로 사진을 만들다가 한계를 느끼면서 다시 사진을 공부하고 카메라를 사고 찍고 다시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사진은 되게 위축될 수 있다. AI로 대체할 수 있는 쉬운 분야의 사진들은 근데 이제 사진이란 큰 시장 놓고 보면 계속 그 잘 위치를 지키고 있을 것 같다. 사진학과 졸업생은 필드에 나왔을 때 정말 유리한가? 이 질문은 왜 하냐면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사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 다 나는 비전공자라는 약간 그치,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좀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유리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요즘엔 뭐 영상 제작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보는 감독님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사진보단 좀 덜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디테일하게 보라는 거에 대한 교육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전공자는 디테일한 걸 못 본다. 못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은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로 아니 하시다. 아니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 왜냐면 비전공자라고 너무 다 그런 전공자는 그런 교육을 어찌든 시키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뭐 비전공자라고 뭐 못한다가 아니라 전공 교육을 하면서 하는 교육 내용이 그런 부분들을 봐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저는 사진의 어떤 분야는 전공자가 훨씬 유리하다. 어떤 훨씬 분야는, 유리하다. 근데 그 유리한 분야가 사진의 전 분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기술 습득은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고 어떤 게 유리하냐면 그 필드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다음에 있어요. 아, 네트워크 없잖아요. 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정보, 필드 노하우.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대학교 3, 4학년 때 필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거를 마음의 자세를 어느 정도 하고서 이제 필드에 부딪히는데 사실은 비전공자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필드에 부딪힐 때는 그런 사실은 각오 없이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이런 거 되게 많고 아예 완전히 이제 다른 업종인데 사진이 좋아서 시작한 분들이 어떤 특정 장르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다. 특정 어떤 부분에서는 유리한 게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나는 사진 전공했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저런 큰 마인드셋 포지션-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되게 왜냐면 큰 포인트인 것 같아. 편입하거나 전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일성으로 얘기하는 게 너 전과란 얘기도 하지도 말고 편입했다는 얘기도 하지도 마라. 그 친구들이 그거 생각하고 있는 순간 이미 그냥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그리고 경우가 사실 너무 대학 많아요.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사진을 했으면 대학 4년보다 더 배울 수도 충분히 있는데 항상 그거에 대한 그걸 자꾸 그게 것들이 마음에 있어서 걸려 있다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전공 안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훨씬 많이 그게- 사실은 근데 거의 그게 대부분이지.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거기에 기준을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그리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다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교육이 어설퍼 보이지만 상당히 체계적이다. 왜냐하면 전공한 친구들은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도 대충 다 알거든. 전공 안 한 친구들은 어떤 부분은 되게 잘 알고 어떤 부분은 또 완전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학 교육이 나름 체계적이다. 그렇다고 이제 비전공자가 불가능하냐 사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데에서는 이제 비전공자들 출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열정은 여기가 훨씬 높다. 열정. 지금 사진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라고 뭐 어떤 필드 진입 어렵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특정 장르는 특정 분야는 이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비전공자 출신 중에 제일 사진 잘 찍는 뭐 많죠. 아니 사실은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 절대적 비율 놓고 보면 비전공자가 훨씬 많아. 다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진이란 분야가 생각보다 협소하고 되게 보수적이어서 장르를 옮겨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드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필드에 첫 발을
내딛느냐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사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결정을 하거든. 예를 들면 웨딩 업계에서 필드 커리어를 시작하면 사실은 꽤 오랫동안 웨딩을 찍을 확률이 높고, 그 웨딩 찍다가 예를 들어 하이 패션을 찍기가 되게 힘들고, 뭐 인물 사진을 찍던 제품 사진을 찍던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아니, 실제로 우리는 비정자 그만하시죠 이제. 네. 중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자꾸 끊으라고 그래. 아직 그만해 이제. 이게 첫 시작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중앙대 선배님들이 또 한번 내가 모셔서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조회수 잘 나오면 뭐 다음에는 어떻게 바베큐라도 구우면서 이렇게 아, 좋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